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SP 소개 및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 권혁선 차장입니다. 오늘 목차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KSP 사업에 대해 소개드리고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속 연계 사업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각 KSP 사업 단계별 기업의 역할 등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KSP는 Knowledge Sharing 프로그램의 약자로서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지식 기반 개발 협력 사업입니다. KSP는 단순히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해당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기회를 모색하여 국제사회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의 경험과 지식을 협력수에 부응하고자 2004년 경제발전 공유사업, 즉 KSP를 출범하였으며 그 이후 전 세계 약 70여 개 이상의 국가와 KSP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오늘날 지식 공유를 대표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KSP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는 한국의 과거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던 경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국가이며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도 한국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1953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67불에 불과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불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급격한 경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이 당시에 다른 선진국들의 개발 경험을 참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KSP의 이념은 지식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근거하며 그러한 취지의 주요한 개발 자산으로서 지식과 노하우를 협력 대상국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KSP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KDI, 코트라, 3개 기관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자간 국가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는 3개 기관은 각각의 강점에 맞게 분야를 나누어 정책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2011년부터 KSP 사업에 참여하여 다양한 건설, 인프라 분야에서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동 분야의 정책자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KDI는 경제정책 분야, 코트라는 무역과 투자 분야 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수출입은행은 국제개발기구들과의 공동 컨설팅 사업을 통해서 한국의 발전 경험과 국제기구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삼각협력 KSP 사업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개발기구와의 공동 컨설팅 사업은 한국 컨설턴트들의 국제기구 조달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부가적인 성과도 실현하고 있습니다. KSP 사업은 동남아시아 및 동북아시아가 가장 많은 수의 KSP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많은 대륙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현재 약 70개국 이상과 협력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정부 및 ICT, 스마트시티 분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분야, 그리고 사회경제개발 전략, 에너지 및 녹색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협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SP 사업은 협력 대상국의 요청 및 정책 수요에 기반하여 CCR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대상국이 직면한 여러 개발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사업 진행 단계에서 여러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협력대상국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제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지향적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협력대상국 실태조사, 한국 선진 사례 연구, 역량 강화 및 정책 재현 등이 하나의 최종 산출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KSP 사업의 진행 절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간 KSP 사업을 중심으로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KSP 사업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먼저 사업 예상 실시 연도 2년 전에 각국 정부가 현지 우리나라 공간 앞으로 사업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제출된 사업 신청서상의 주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해당 연도에 실시할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수출입은행 등 수행기관에서 협력 대상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정합니다. 이후 수출입은행 등 수행기관은 입찰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해당 사업을 실시할 아국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아국기업은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등을 실시하여 해당 국의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동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험 공유가 가능한 부분을 진단해 중간보고회 및 정책 실무자 대상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정책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협력 대상국의 실제 정책에 반영되거나 후속 연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위 정책 대화를 실시합니다. 한편 기수행된 KSP 사업의 결과는 매년 성과 공유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하고 KSP 지원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후속 연계 사업은 왜 중요한지 후속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 사업을 통해서 협력 대상국들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갭 분석을 통해 개발 수요를 파악해보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 반영 이후 본 사업으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협력국의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한 우리 기업의 진출 및 수주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상호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KSP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KSP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력국, MDB와 함께 사업 타당성 및 EDCF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정 시점에서 협력국의 중장기 전략과 재정 우선순위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EDCF 또는 MDB의 프로젝트 발굴과 관련하여 양자 정책자문 또는 MDB 공동 컨설팅 중 어떤 형태가 보다 적합할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본 사업에 대한 협력국의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사업이 KSP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KSP의 사업 수행 단계에서 후속 사업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KSP팀인 저희 수출입은행과 사업 수행기관, MDB 혹은 협력국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SP 사업 수행 시 한국의 사례 소개 및 협력국과의 갭 분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협력국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조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력국과의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후속사업 연계 논의를 통해서 협력국의 후속사업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 KSP 사업 중 일부는 후속 연계 사업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들 위주로 PCP 가능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PCP 작성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통 협력국의 담당자들은 사업 분야에 대한 수요는 있으나 구체적인 FS 추진을 위한 PCP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FS 신청 등을 위한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 부분 또한 KSP 과업으로 수행될 수 있다면 좀 더 신속하게 후속 사업으로 연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우선 KSP 정책 자문 사업을 통해서 마스터 플랜이나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법제도나 제도 개선 자문을 수행합니다. 또한 정책 실무자 연수를 통해서도 개발 목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화 수요가 있는 경우 실제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자금 조달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KSP 사업을 통해서 법이나 관련 법령, 규제 개선 등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실제 협력국의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통하여 하드 인프라스트럭처, 즉 구체적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협력국의 본 사업 추진이 확인된 이후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EDCF 차관, 수출 신용자금, MDB 협조용자 등 사업으로의 연계를 모색하게 됩니다. 이 표는 KSP 사업 이후에 실제로 본 사업화가 진행이 되어 EDCF 사업으로 지원된 사례들을 일부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 중 특징적인 사업으로 니카라과, 이집트, 케냐 등을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KSP가 본 사업으로 착수되어 금융 지원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통상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각 사업의 설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 사업입니다. ICT 인프라 확충은 니카라과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니카라과 정부의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2014년 KSP IDB 공동 컨설팅 사업과 신탁기금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EDCF 협조용자 사업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이후에 2016년에는 협조용자 사업의 본격 추진을 지원하는 양자 KSP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KSP 세부 내용에 대해 이 페이지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년도에 KSP IDB 공동 컨설팅 사업으로 한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니카라과 정부는 브로드밴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과 ICT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 정부는 도와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니카라과 브로드밴드 구축 사업이 승인되었으며 다시 2016년도 그리고 17년까지 해당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KSP 사업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명칭은 니카라과 광대역 통신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자문 사업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입찰 관련 기술 지원, 연수를 위한 정책 자문관 파견 등의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오른쪽 화면 지도가 전체 니카라과 브로드밴드망 구축 예상도입니다. 이 중 빨간색 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동 프로그램 자금을 통해 니카라과에 구축될 브로드밴드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트워크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브로드밴드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관련 네트워크 정비가 공급될 것입니다. 또한 통신센터 및 보건센터용 행정 시스템과 ICT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련된 법령 개선, 역량 강화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한국 기업이 참여하여 케이블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니카라과 앞으로 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집트 철도 전자 연동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국 간 고위급 정책 협의를 통해 발굴되었으며 KSP 사업으로 EDCF 인프라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KSP가 지원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14년 EDCF 사업까지 승인되었습니다. 2014년 이집트 KSP 사업 지원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집트 철도 전자 연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FS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내 기존 철도 신호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이집트 철도청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전자 연동 시스템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 장기적 운영 및 유지 보수 방안, 기타 추정 사업비를 산출하고 타당성 분석까지 과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집트 철도 전자 연동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집트 중부 나흐 하마디부터 룩소르 구간 24개 역사 및 철로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빨간 동그라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 구간은 이집트 정부가 수립한 철도 시설 현대화 계획 중 일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동형 연동 장치를 ICT 기반 시스템으로 바꾸어 철도 수송 효율과 운송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화면 아래쪽 사진들을 봐주십시오. 중간에 있는 사진의 철도 전자 연동 시스템이 오른쪽 철로 설비들을 통해 현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중앙교통통제센터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통제합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철도 전자 연동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SP 사업을 통해서 이집트 앞으로 공유한 철도 분야 노하우를 EDCF 지원을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사례는 스리랑카 중등교육 ICT 허브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2014년도 ADB 공동 컨설팅을 통해서 스리랑카 교육 및 관련 ICT 현상을 분석하고 중등교육 인프라의 ICT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ICT 허브 구축을 골자로 한 EDCF 사업의 기본 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 스리랑카 정부는 14년 KSP 사업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한 EDCF 사업 추진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이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FS를 KSP 사업을 통해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이를 바탕으로 스리랑카 중등교육 ICT 허브 구축을 위한 EDCF 사업이 추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4년도 KSP ADB 공동 컨설팅 내용입니다. 스리랑카 중등교육 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또한 ICT 중등교육 관련 7개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교육 ICT 인프라, ICT 허브 구축, 타당성 분석 관련 정책 제언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리랑카 중등교육 ICT 허브 구축 사업의 EDCF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약 3천만 불이며 사업 내용은 국가 콘텐츠 개발 센터를 신축하고 주별 ICT 교육 센터를 확충하고 그리고 ICT 교육 기자재 공급 등이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케냐 지능형 교통망 구축 사업 연계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케냐 지능형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위한 KSP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사업은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및 통합교통관리센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케냐 나이로비 대도시권 전역에 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단일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센터를 포함한 ITS 도입 방향 및 실행 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이후 EDCF 후속 인프라 사업으로 2018년 9월 간선버스 전용도로 건설 사업, 2018년 12월 나이로비 지능형 교통망 구축 및 교차로 개선 사업 1차, 19년 12월 교차로 개선 사업 2차 사업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케냐는 지능형 교통망 구축 관련 교통관리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립 이후의 운영 방안을 우리 정부 앞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교통관리센터의 통합적 운영 지원 방안 KSP 사업을 실시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KSP 정책자문 사업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향후 발굴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 지원까지 KSP 사업으로 추진된 모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도 시작되어 올해 상반기 중 종료된 온두라스 라세이바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사업은 온두라스 정부가 라세이바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로드맵 제시를 요청해온 바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및 계획, 관련 법 제정 현황, 교통관리 및 관광정보 제공 방안 등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구체적 정책 제언으로 라세이바시를 위한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 관련해서 총 18개 분야에서 각 단계별 실행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온두라스 정부는 KSP 사업의 후속 사업 추진을 희망하여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스마트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 관련 FSPCP를 온두라스 정부 앞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온두라스 정부의 내부 논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례는 KSP 정책자문 사업은 아니지만 KSP 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DCF에서는 최근 캄보디아 질병관리청 건립을 위한 FS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제보건의료재단과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KSP와 유사하게 정책기획 및 역량 강화를 진행하면서도 자문관 파견 등을 통해 운영관리 및 유지까지 수행할 예정입니다. KSP 사업 또한 EDCF나 MDB 차관 이외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무상 ODA 전문기관과도 협업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업의 참여 방안 및 역할에 대해 한 장으로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KSP 후속 사업 연계 관련하여 소개해드렸던 흐름도입니다. 사업 단계별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KSP 사업 착수 단계에서는 기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 예산 대비 과업 범위는 적정한지, 과업 내용이 기술적으로 어려움은 없는지, 입찰 공고 시 RFP 내용은 명확한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KSP 사업 입찰에 참여하려는 기관 앞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KSP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사업 참여 기업은 협력국 및 MDB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후속 사업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KSP 사업 종료 단계에서는 도출된 후속 사업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 PCP 작성 등을 지원하여 FS 신청 전 단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향후 PCP 등이 참고되어 다양한 후속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업 착수, 수행, 종료 전 단계에 걸쳐서 기업은 고유의 전문 분야에서 KSP 정책 지원을 넘어서 후속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KSP는 한국 정부가 주요 협력국들이 중요한 경제정책 등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협력국에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의 앞단에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향후 KSP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이 EDCF 또는 국제개발기구 등의 본 사업으로 연계가 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보다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KSP 사업 및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